우리 여성 학도들에게 한마디 해보고 싶네요. 우리 여성 학도들이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 들어가면 뭐랄까, 오늘은 어린이 건축학교 PPY를 운영하고 계시는 홍경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 건축 교육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는 PPY의 홍경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PPY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파티를 줄여서 PPY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학교 공간에 찾아가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중심으로 학교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실 텐데, 사용자라고 하면은 학생, 선생님, 그리고 내부에 계신 교직원, 학부모님들과 함께 학교 공간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삶을 담을 것인가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공간을 함께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기반이 됐었던 저의 초기 프로젝트는 어린이 건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린이 건축 교육은 이전에 미술관이나 뮤지엄 그리고 학교에서 주로 어린이들과 만나왔습니다. 그럼 그 교육기관이라는 게 초등학교를 말씀하신 건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이제 학교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학교 또는 교육 공간은 어때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미래 교육은 어떤 방향이어야 되고 미래 교육 공간은 어떤 방향이어야 될지 현재 고민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PPY를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울산대학교 건축대학을 나왔고 당시 5년제 첫 번째 졸업생이다. 두 번째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때가 2009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2009년에 졸업과 동시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입사는 이제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설계사무소에 입사를 했었고 2014년에 퇴사를 하고 2015년에 PPY를 개업을 했죠. 그럼 개업하신 지는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여기 홍경수님께서는 저희 디지트 라운지죠. 여기 합정역 쪽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간을 같이 쓰다가 지금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직원들을 뽑으셔가지고. 2015년 생각해보면 진짜 까마득한데요. 그때는 제가 뭘 하고 싶다라는 두루뭉실한 꿈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림건축문화재단에서 건축학교라는 브랜딩이 있었고 거기 안에서 유아들을 만나오면서 프로그램을 기획이나 진행할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합정동 사무실에 책상 한 켠에서 노트북 펼쳐놓고 일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드네요. 지금은 직원분들이 총 몇 분 계세요? 지금 같은 팀원으로 2분 계십니다. 네, 한 분은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와 미메시스 아트뮤지엄에서 건축교육으로 아이들하고 만나오다가 지금 같이 일을 하게 된 경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건축대학을 졸업하시고 건축학과에서 석사를 마치신 다음에 공무원을 준비하시면서 저와 만난 케이스입니다. 그럼 세 분이 지금 PPY를 같이 운영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학생들 만나서 교육도 하고 이러실 텐데 네.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학교다 보니까 코로나 영향에 아주 뭔가 조심성이 큰 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방향이나 방법 면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작년에 꿈을 담은 놀이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디자인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때 온라인 디자인 워크숍도 같이 개발을 하면서 좀 시대에 발맞춰서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시는 거는 진행을 하셨나요? 네. 줌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났고요. 최근에는 학교 수업도 줌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이 어른보다 더 능수능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배워가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 키트를 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작업들, 그리고 결과치를 통해서 학교 공간 안에 있는 놀이 공간을 같이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 프로젝트 파티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한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프로젝트 파티, 그러니까 PPY 이름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준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울산의 어린이 테마파크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는 울산의 어린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 방향 수립 연구 안에 보조연구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대학교 교수님과 그리고 각계 분야 전문가분들과 함께한 프로젝트고, 거기 안에서 제가 맡았던 일이 어린이 건축 워크숍입니다.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어린이들은 어떻게 놀고 그리고 어떤 공간을 좋아하는지 실제로 몸으로 놀아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알아나가야 됐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획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뮤지엄에서 단발성으로 아이들을 만나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들기를 했다면, 그 후에는 아이들 이야기를 토대로 아이들 공간으로 구체화 시켜나가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 또 하나의 전환기가 그렇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린이 공간을 만들려면 어디 가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드디어 학교를 만나게 된 계기죠. 그게 삼양초등학교 계기인데요. 옛날 명이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이고 지금은 공식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여서 하자센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움직이는 창의 클래스라는 사업단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교육자 그리고 기획자, 건축을 주로 해오고 있는 저와 만나서 6학년 아이들을 1년 동안 꾸준히 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만의 그 놀이나 취미나 그리고 아이들끼리 그때마다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 아이들 학교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다른 한켠에 작은 쉼터라든지 작은 의자, 평상 이런 걸 직접 제가 설계한 대로 그렇게 구체화해 나가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프로젝트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6년부터 계속 학교 안에 들어가서 이 건축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 디자인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를 설계하는 건축사 사무소를 꿈꾸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우리는 이러한 학교 공간을 만들 거예요. 입찰이 올라가고 거기 설계 입찰 지침서에 맞게 설계를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누가 사용될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교육 공간을 만드는 건데, 사실은 교육 공간은 아이들이 배우는 곳이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건축가들만의 학교에 대한 인사이트 없이 덩어리를 하나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사용자 참여 설계는 그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들 안에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그야말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쓰는 그런 공간의 쓰임새에 따라서 이 공간이 다 맞춰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 공간은 아이들도 성장하듯이 뭔가 좀 진화를 해야 되는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의 교실이 많으니까 보다 조금 작은 단위, 큰 단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용자들의 맞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PPI 대표 홍경숙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때도 있지만, 건축 퍼실리테이터 홍경숙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건축 퍼실리테이터요? 네네, 퍼실리테이터. 무슨 뜻인가요? 퍼실리테이터는 한국말로 촉진자, 촉진하다라는 뜻이에요. 퍼실리테이터는 건축 분야뿐만 아니고 이미 있는 그런 전문 분야입니다. 뭐냐면 어떤 집단 안에서 회의나 또는 협의의 자리 안에서 그 내부인들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자극을 주고 또는 대화의 속도나 그런 내용의 질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전문가이기도 하고, 협상의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협의의 전문가? 그분들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데, 각종 분야의 그런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 쪽에서는 건축가가 이미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분들의 니즈를 받아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반 건축물에서는 한 명의 클라이언트 그리고 한 명의 건축가가 만나서 이제 1대1로 만나서 이런 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미 사용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는 있겠지만, 그런데 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클라이언트가 상당히 많아지죠. 실제로 계약하는 건 이제 공공기관, 교육청이든 또는 이제 교육지원청이든 한 개 기관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클라이언트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 교직원, 이 4개 주체에 모두 만족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1대1로 만나왔던 건축가가 학교 안에
학교공간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거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학생들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는 자세도 될 뿐 아니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최근 교육 동향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나 교직원분들이 일을 하는 사무공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의 스펙트럼이 있는 공간이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합의를 이끌고, 그리고 그냥 뭐 지어주세요 또는 어떻게 바꿔주세요 이런 요구들 뿐만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게 그들이 학교를 그냥 드나드는 교육 공간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루 평균 5시간에서 8시간 동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교라는 장소가 이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떤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앞에 제가 했던 건축교육 그런 프로세스와 더불어서 이야기가 좀 전해진다면 단순하게 뭘 바꿔주세요 또는 뭘 지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이런 전개로 협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여기가 쉼터라고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이야기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퍼실테이터가 이렇게 이제 학교 안에서 많이 활동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2019년부터입니다. 지금은 좀 사업명이 바뀌긴 했지만 교육부의 정책과제 하나로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공간을 뭔가 이제 개선이 필요한 또는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이런 측면에서 학교 공간을 접근하지 않고 정말 사용자 주도가 돼서 또는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학교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학교 공간 혁신이지만 사실은 학교 교육 혁신으로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구축해보는 이런 전 과정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는 정말 대단한 큰 배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제 건축을 배우는 저희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대형 설계사무소에 다니면서 2009년에 입사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퇴사수순을 밟은 사실은 경단녀였어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다른 분들은 잠시 쉰 거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당시 생각해보면 경단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참 아쉬운 거는 대형 설계사무소는 일개 신입사원이, 일개 부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설계보다는 뭔가 보고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을 뭔가 이제 3D 모델링이나 모형이나 또는 자료로서 가시화하는 작업에 오히려 투입되었어야 하지, 우리 생각을 디자인으로 또는 설계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었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기회를 맞이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맞이하기까지 제가 듣기로는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뜰리에를 선호한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전자였어요. 제가 그 안에 있는 동안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PPT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배움의 과정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제가 2014년 퇴사하기 전까지 제가 가질 수 있는 큰 스킬은 보고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단점이자 장점으로 제 스스로 활용하고 있는 거를 느끼고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삼양초등학교에 가서 처음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직접 대화하고 1년여 동안 과정을 거쳐서 아주 작지만 평상 하나 만들어서 제가 설계한 대로 그게 구현이 되었을 때 건축을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평상을 만드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평상이요?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평상과 의자가 있는 쉼터고, 하나는 이제 제가 평상이라고는 하지만 좀 평상보단 좀 나은 거죠. 앞에 있는 계단실을 활용한 쉼터였습니다. 이거는 건축 문화에 게재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다른 또 기회가 된 것이, 건축 교육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보다 더 앞서서 하셨던 선배들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아카이빙을 해서 모아두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인가요? 어워드를 개최를 해요. 건축가협회 안에서 새로 조성된 그 협회 단체에서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어워드가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후보군으로 낼 사람을 모집을 해요. 그게 4개 분야가 있었는데 저는 학교 분야로 제출을 합니다. 패널이나 그리고 이런 건축 문화에 게재된 결과물들을 올리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표 선수가 3팀이 나가게 됩니다. 저, 그리고 US 플러스라고 지정우 서민우 소장님, 그리고 조원영 건축사님 3팀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발표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삼양초 사례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전공하고 건축 교육 일을 하고 있지만 건축
건축 교육이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지속 가능성 있는 교육이라면 이것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모형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현됐을 때 이 모든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고 프로세스 정점이 공간으로 구축될 수 있어야 할 때 건축 교육에 의미가 있다라고 용기 있게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네요. 그것도 영어 발표여서 엄청 많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 네, 심지어. 그럼 건축학과를 왜 들어오시게 되셨는지? 너무 오래전인데 저 02학번이거든요. 20년 전이네요. 막연하게 집을 한번 디자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도 안 치고 수시 1학기 내신으로만 합격을 하고서 그때 고3 때 방학을 활용해서 캐드도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원에 다니고. 그러면 이제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나서 창업을 하신 건데 건축학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을 얘기해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랄까요? 이거는 뭐 제 개인사긴 한데 저는 좀 집안이 어려웠어요. 되게 부유한 환경이 아니어서 거의 뭐 재건축 단지에 있는 그런 주택에 살았었죠. 지금 기생충 나오죠. 그런 반지하는 아니지만 거의 반지를 살았었는데 근데 건축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항상 클라이언트 입장으로 또는 옛날 르꼬르비제나 또는 라이트나 그분들의 시선은 되게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내려봤을 때 건축은 어때야 되고 공간은 어때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은 어때야 되는지 그런 넓은 시야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좀 분석자의 입장에서 깊은 이야기를 더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 시야를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거를 건축으로 만들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의 고리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배운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리고 제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런 세상에 보는 눈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그리고 버틸 힘을 거기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게 아닌가. 건축가들은 물론 잘 만들어야 그거 집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어때야 되고 그 땅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땅과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관계들, 작용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도시라는 책도 있듯이 그런 눈을 길렀던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동적인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편집해도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실습을 왔었어요. 울산대학교였으니까 서울에 건축이라고 교회를 주로 짓는 데였습니다. 이제 그때도 패널을 만들고 모형을 만드는 일을 주로 했는데 그때 계신 소장님께서 미술관을 만들어 보라는 주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름 학생 입장에서 되게 열심히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들은 얘기가 너 다문화 주택에 많이 살았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좀 더 스케일이 크게 또는 더 근사하게 만들어야 이제 되는 거였나 보죠. 근데 제가 만든 결과물을 통해서 그런 피드백이 오니까 아직도 생각나는 그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큰 대형 설계 사무소에 가더라도 엄청 큰 건물을 같이 설계를 하는데 인볼브 되더라도 그 말 한마디는 내 뇌리에서 없어지지 않아서 뭘 하나 잘못하면 내가 그래서 그런가 계속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이 참 감사한 것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 작은 것 하나 만들어도 꼭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는 삶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의자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또는 건축가에서 배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걸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건축 학교도 아니고 대형 사무소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또는 내가 건축 일을 왜 놓지 못하고 이걸로 내가 사회의 한 개의 일원으로서 뭔가 족적은 남기지 않아도 뭔가 자라나는 이 사람들한테 작은 영향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거로도 족하다. 그런 제 소명이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신입생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신입생 친구들은 20년 전에 10년 전에 저한테 한마디 하라 그러면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약간 건축은 배우는데
그 안에서만 있지 말고 돈이 있든 없든 나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라 하고 싶어요. 건축 분야의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은 모두 연결돼 있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습자지 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선은 건축을 배우기 전에 나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쁜 사람 말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꼭 건축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부냐면 뭔가 건축 말고 뭐 책을 읽어서 문화예술적인 그런 영감이나 또는 나의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나를 좀 키워가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정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게 공부하라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되게 재밌는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건축교육 연구소 PPY를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종 코드가 있어요. 업종 코드를 진짜 책이 한 두께가 한 7cm 되나요? 엄청 두꺼워요. 책을 주시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없는 거죠. 교육이면 교육, 설계면 설계, 디자인이면 디자인, 생산이면 생산. 다 이게 제 기준에서는 다 쪼개져서 이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려된 경험이 있는데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선배들이 만들어온 직업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갔을 때 없어지는 것도 많고 새로 생기는 것도 많은 그런 흐름이 가지 않을까 들어요. 세무서에서 직원이 주신 그 7cm 두께 그 책은 그렇게 7cm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안에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업은 어떻게 진화되는지 한계 분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가까이 제가 일하는 이 직종만 하더라도 건축을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하고 교육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사람들하고 이런 소통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 디자인에서 많이 하는 그런 제품 쪽의 시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은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한 개 분야에만 머물기에는 너무 세상엔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명언인데요. 진짜 명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졸업생 친구들 중에서도 대표님처럼 창업을 준비하는데 막상 두려워서 창업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유형도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난 건축 너무 싫어. 그래서 아예 다른 분야로 갈 거야 라는 분들한테는 저는 할 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건축을 배운 것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한테 힘은 건축이에요. 제가 한번 딜레마를 느꼈던 거는 사무소를 다니면서 건축 교육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오면서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건축 교육으로서 컨텐츠를 내가 생산하기도 하고 직접 실행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전향하자 해서 독립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일을 하는지 또는 어떤 직업인지 물어볼 때 그건 미술교육 아니에요? 미술 선생님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왔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데 내가 정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그 삼양초등학교였고 건축 설계라면 건축 설계를 실무 경험을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건축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 건축이 힘이 되려면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사회에서 배운 건축도 내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무가 됐든 또는 이제 제가 PPT 많이 썼다고 했는데 그런 스킬이 됐든 어떤 스킬도 좋으니까 건축 시장에 내 몸을 한번 담가보고 파절임이 될 때까지 잊지 말고 건축사 자격증 따려면 이제 최소한의 요즘 갖춰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건축사까지 목표가 있다면 거기까지 자격을 갖춰놓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해오거나 아니면 이제 접근을 해오면서 이제 그 꿈을 잃지 않도록 끈을 가지고 있고 건축 시장에 들어가서 녹초가 되지 않을 만한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건축 사무소에 가서 허드렛 일만 시킨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 건축 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는 어떤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나한테 온 건지 사회의 구조, 시장의 구조도 한번 그 안에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온실에 있을 때 그 관련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디지트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독립하면 정말 정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들어갈지
또는 어떤 시장을 만들지 사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외롭고. 저는 이제 시장에 들어간다기보다 시장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여성 학도들에게 한마디 해보고 싶네요. 우리 여성 학도들이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 들어가면 뭐랄까, 이거는 앞으로 변할 수 있겠죠. 10년, 20년 뒤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절대적인 역할에 의해서 뭔가 아빠보다는 엄마의 역할이 더 커지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를 많이 발휘를 못하는 시기가 도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실 분들은. 하지만 인생은 짧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일까지 가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절대 지치지 않기를, 그 열정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둔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꺼내서 쓸 수 있을 때 그때 자기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를 맞이하게 된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혹시 특히 이제 여성 건축학도들이 많이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이메일이나 이런 거 공개해도 돼요? 이메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말동무가 돼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컨택트 쪽에 오시면 이메일이 있거든요. 대표님 이메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너무 열심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